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한 2주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우리가 미국 주식 얘기보다는 국내 시장, 우리 국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날 11월 29일 오후인데 안타깝게 시장을 나타내는 코스피와 우리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각각 2% 하락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 생각에는 상법 개정을 포기한 우리 정부와 여당의 정책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엄청 많이 실망을 해서 지난 몇 달 사이 계속 외국인 주식 매도가 많았는데 앞으로도 안타깝게 외국인들은 주식을 많이 팔 것이고 코스피는 여기서부터 많은 주가 하락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제가 맡은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성명서,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시각, 이런 것을 중심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어제 목요일 날 저희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이 한 3일 만에 성명서를 우리가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성명서에 호응하는 전 세계 투자가들, 국내에서는 학자, 변호사, 금융기관 대표자를 한 50분, 그 다음에 외국 투자가들이 유럽의 연기금, 그 다음에 뭐 피델리티, 웰링턴, 슈로더, 뭐 기라성 같은 운용 자산이 수십조 원이 되는 그런 펀드들이 개인 자격이긴 하지만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구독자 수가 다 하면 한 800만 명이 넘는 유튜버들이 저희 성명서를 지지해서 이제 어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정부가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연초에 밸류업을 하고 상법 개정을 해서 거버넌스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완전 용두사미식으로 지금 상법 개정을 포기하고, 제가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는 것처럼 자본시장의 그 합병과 분할에 관한 일부 문구만 바꾸는 식으로 완전히 꼬리를 내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시장에 엄청나게 bearish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추진하는 것은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어려운 개념인데 편법이자 계약이다. 이제 왜냐하면 이 회사의 그 가장 중요한 기구는 이사회인데, 이사회는 주주가 뽑아주고 주주의 그 권리를 보호할 그런 충실의 의무가 있는 게 당연해요. 지금은 이사회 우리 규정을 보면, 그러니까 상법에 나타난 걸 보면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만 충성을 하게 돼 있는데, 더 나아가 문구를 좀 더 확대 해석해서 새 문구를 넣지 않은 거죠. 그래서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것은 글로벌 스탠다드고 미국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반대를 하겠죠? 대기업들, 재계가 뭔가 간섭을 하고 자기들이 파행적으로 지배주주 중심으로 경영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걸림돌이 된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로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 움직이면 못하는 게 없죠. 결국 그것의 희생자는 개인 투자가 국장, 그 다음에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어제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가 내년 경제성장률이 1.9%가 예상이 된다 그러는데,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면 한국에 실망을 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되면서 내수가 얼어붙고 결국 경제가 더 하향 조정이 돼서 기업 이익도 안 좋아지고 다시 주가가 빠지는 그런 악순환이 이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어제 세미나 그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저희 감사인 김광중 변호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본시장법의 문구 변경은 마치 그 교통법규를 고속도로에만 지키라고 적용을 요구하는 것이고, 운전을 하다 보면 시내도 있고 국도도 있고 전국적으로 다 적용을 해야지 우리가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잖아요. 투자가 보호, 주주 보호 측면에 있어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래서 지난 정권은 부동산을 망가뜨리면서 경제를 망쳤는데, 이번 정권은 자본시장 친화적인 줄 알았더니 결국 자본시장을 다시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최근에 외국 투자가들이 많이 찾아오고
초대형 펀드의 이사회 멤버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나자고 보통 얘기하는데 2주 전에는 어떤 미국 투자가가 요거는 2주 전이 아니네. 7월 초에 두산 사태가 나고 나서 한국을 잘 아는 한국을 잘 알고 한국어를 잘하는 미국 투자가가 솔직히 상법 개정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말 잘해서 without 상법 개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상법 개정이 없다면 나는 한국 투자하기 어렵다. 한국을 떠나겠다. 나의 그 주권이 주주로서 권리가 보호가 안 되면 어렵다.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영국의 가장 큰 펀드 이사회 멤버들이 와서 같이 저녁을 먹다가 한 대여섯 명 와서 토론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끼리 먼저 한국 정부가 한국 시장을 MSCI 선진지수로 편입을 목표를 하는데 한국 시장이 너무 작아졌죠. 삼성전자 시총도 작아지고 우리 전반적으로 이제 이머징 마켓에도 4, 5위권 국가로 밀려났는데 선진 시장이 되면 너무 보잘것없는 회사들만 남게 나서 물론 우리 기준으로 삼성전자, 현대차 같이 큰 회사지만 결국 시총이 얼마가 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는 밸류에이션이 레벨 다운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버넌스 개선이 없어서 그래서 오히려 그 선진 시장이 되면 전 세계 투자가들이 일단은 중소형주는 다 팔 겁니다. 들고 있을 이유가 없고 대형주 몇 개만 들고 갔는데 대형주들의 시총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것도 할 필요가 없다. 삼성전자 대신 마이크론을 들고 가고 모르겠습니다. 현대차나 은행주는 한두 개 들고 갈지 모르지만 거의 존재감이 없는 시장으로 됨으로써 국내 증시에는 재앙이 될 수 있다.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유럽의 연금 아시아 대표인 제가 아는 분하고 얘기했더니 맞는 얘기다. 우리도 그런 점을 걱정을 한다. 결국 상법 개정 같은 법 제도의 질적 업그레이드가 없으면 선진 시장에 되는 것이 불가능하고 설옥된다 그래도 이건 별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설옥된다 그래도 오히려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게 아니고 부정적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상당히 비교가 되는 극명하게 비교가 되는 독립된 이사회가 이끄는 주주를 보호해주는 KB금융의 주가는 아주 환상적입니다. 올해도 한 70% 이상 올랐고 반면에 4, 5년 전에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주가 반대했는데도 사업부서를 분할해서 그것을 상장시킨 LG에너지솔루션을 강제로 거의 상장시킨 물적 분할을 통해서 LG화학 주가 100만 원 갔던 주가가 지금 30만 원입니다. 70% 하락했죠. 저는 자본시장이 이 회사에 대해서 신뢰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배주주는 여기 구회장 나와 있는데 낮은 주가를 더 선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하지만 상장된 회사가 주가 낮은 것을 방치한다는 거의 범죄에 가까운 일입니다. 우리 시장 지금 안타깝게 일본, 대만은 뻗어나가는데 미국은 계속 고성장을 하는데 우리 시장의 퍼를 보면 퍼가 8배, PBR이 1배. 당연히 일본, 대만보다도 낮고 지금 자본주의를 거의 포기한 시진핑의 독재 국가로 간 중국보다도 밸류에이션이 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당 1억에 거래될 수 있는 아파트인데 여러 가지 법 제도가 악화가 되면서 평당 4천만 원에 거래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시장이 회사들의 제품은 좋은데 그 우수한 제품 경쟁력이 주가로 반영이 안 되고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은 지배주주와 그 사람들을 모시는 머슴들, 전문 경영인들의 책임입니다. 그걸 끊는 걸 오히려 의도적으로 원하니까. 그래서 상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 2% 받고 10년 동안은 우리나라 주가가 연 3%밖에 성장 못했어요. 다 더하면 연 5%. 미국이 연 13%, 대만이 연 11%, 일본이 연 10%. 반토막도 안 됩니다. 우리 기업은 이미 성장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펀더멘털이 좋은 게 아니라 제품은 잘 만들지만 이익 증가율로 안 나타나는 아주 기형적인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 걸림돌이 거버넌스고 기업들이 이번에 경제단체가 지난주에 기업가 정신이 위축이 된다. 뭐가 위축이 됩니다. 이미 성장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팩트를 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해자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 자손입니다. 그래서 가령 어떤 한 청년이 금년 1월에 첫 월급을 받아서 1,000만 원을 저축을 해서 30년 후에
은퇴할 때까지 한국 주식을 들고 있으면 과거에 우리가 배당 성장했던 연 5%,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 정도 연 5%로 증가하면 30년 후에는 2051년 1월 1일이면 4,300만 원. 복리의 힘이 역시 셉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이 일본, 대만처럼 돼서 거버넌스, 재벌들이 지배주주가 반성을 하고 이러한 거버넌스를 개선시키고 상법 개정을 하면 우리가 연 한 10% 정도 성장을 하면 이 돈이 목돈이 1억 8천만 원이 된다. 무려 4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의 성장성이 주가 상승률이 기업의 펀디멘털 제품 경쟁력만큼 올라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상당히 친밀한 고려아연 사태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다뤘습니다.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아침에 뉴욕 타임스랑 파이낸셜 타임스를 읽는 게 이제 기본인데 여기서도 지적한 게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거버넌스가 망가졌고 그 다음에 수천억의 투자가 이사회를 통과 안 했거나 이사회에서도 제대로 심의를 하지 않은 것 같다.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개인이나 회사가 운영할 때 어떤 자산, 투자를 할 때 뭔가 buy low하고 sell high 하는 게 기본 아니에요. 근데 고려아연의 이사회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사회가 되게 중요하고 주주를 보호해준다는 얘기입니다. 회사의 자사주를 비싼 가격에 사고 89만 원에 사고 유상증자를 헐값에 67만 원에 발행을 한다. 그러니까 buy high, sell low. 그러니까 주주 가치를 기존 주주의 그 권익을 침해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견제하고 반대하고 아니면 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면 대표적인 컨설팅이나 인베스트먼트 뱅크나 이런 데를 불러서 이사회에서 그 의견을 청취를 하고 진지하고 그 성관주의라 그러죠. 그다음에 충실의 의미까지 더해져서 하는 게 이사회인데 이사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주주의 권익이 침해가 되고 한국 주가가 이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는 지금도 두 군데 이사회에 참여하고 토탈 금융 은행 뭐 금융사 그다음에 대기업 포함해서 사회이사를 6군데를 해봤는데 실제 이사회 진풍경은 이렇습니다. 법적인 지식이 많은 분일수록 이사회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왜냐하면 본인은 이사로서 회사에 대한 충실의 의무만 있기 때문에 회사가 제안한 올린 안건에 그냥 뭐 찬성을 하면 됩니다. 굳이 그것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주에 대한 충실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상법 개정을 해서 이사의 충실의 의무는 회사뿐만 아니라 and 주주라고 넣어야 된다. 그러면 이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주주들을 투자가를 위해서 디펜드 방어도 하고 그 다음에 따지기도 하고 제대로 체크를 할 것이다. 이제 그렇습니다. 일부 우리 법학자들이 해외는 이런 문구가 없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글로벌 스탠다드고 미국의 모든 기업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OECD의 기업 거버넌스의 원칙에 보면 여기 밑에 영어로 보면 이사회의 책무는 the board's accountability to the company and the shareholders. 이사의 책임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한테도 있다. 명확하게 그 정의가 돼 있고 우리 저희 구독자, 청취자분들도 좋아하시는 알파벳,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이 회사의 그 프록시 스테이트먼트, 주총 전에 나눠주는 그 법률적인 서류를 보면 특수관계자 거래의 원칙은 영역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회나 그 산하의 감사위원회가 승인하는 원칙은 그 거래가 best interest of Alphabet and our shareholders. 알파벳 회사와 우리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승인을 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거버넌스고 우리가 상법 개정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본시장법으로는 커버가 안 됩니다. 실제 이번에 경제단체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 우리 금융위원장이 투기자본이 상법 개정이 되면 투기자본이 설친다 그러는데 투기자본이라는 말은 영어에도 없고 우리 미국의 이번에 재무장관 지명자 스콧 벤셋이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소로스 헤지펀드의 CIO 출신인데 그러면 그 사람을 투기자본의 우두머리라고 안 만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되게. 그리고 2020년에 상법 개정이 전에 있었을 때도
국내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법 개정안이 되면 적군이 우리 군 작전 회의에 참석하게 되는 것이다. 이사회를 침투한 것인데 지난 4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경제 단체들의 그냥 개발된 그 허위 풍문, 루머를 퍼뜨리는 것이고, 다른 언론에서는 상법 개정이 되면 30대 기업 중에 29곳의 이사회가 외국 투기 자본에 뚫린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드는 게 삼성전자의 주요 외국 주주인 블랙록, 뱅가드, 캐피털 리서치, 노르웨이 국부펀드. 네 군데 다 제가 30년 동안 외국 고객으로서 모셨던 데인데, 여기는 지난 4, 50년 동안 한 번도 전 세계에서 강제로 이사회를 선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4년 전에도 했고 지금도 또 하고 있습니다. 경제단체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나라 그 법전원, 법학 러스쿨의 가장 그 기업법, 상사법의 대부, 가장 존경받는 분이신 서울대 법전원의 송옥렬 교수가 논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는 투자가 보호가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실제 무조건 회사의 그 지배주주를 보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는 투자가 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적대적 기업 인수의 시도나 적극적인 주주 관여, 그러니까 행동주의자가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주주 행동주의자가 기업 가치를 훼손한다는 주장은 아무런 이론적, 실증적 논거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장이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행동주의자나 헤지펀드, 그다음에 사모펀드는 이 사람들은 그냥 가치 중립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들이 무슨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펀드의 수익률을 제고하는 게 목적이어서 그냥 전문가 집단이라고 놓고 보면 되고, 우리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투자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법제 개정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외국인은 엄청나게 많이 팔 것이고, 특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팔 것이고, 주가의 엄청난 추가 하락은 저는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